반갑습니다. 프리스토 신체 불균형 연구소 임정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리의 C자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는 각 부위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하는 상태일 때에 비로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바르고 또 조화롭고 건강한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체형, 올바른 자세, 올바른 신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첫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 또 자세를 이해할 때는 그 자세에서 만들어지는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는 어떠한 동상이나 움직이지 않는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기능을 발휘하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는 유기적이고도 또 동적인 존재가 바로 인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보고자 하는 허리의 C자 곡선도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허리 C자 곡선에서 발휘되는 그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나의 허리의 상태가 이렇구나, 또 나의 몸의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허리에 대한 또 지식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여러분께 또 찍게 되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허리는 앞으로 살짝 들어간 앞으로 볼록한 C자의 만곡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만이다, 로도시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뒤로 나온 것을 후만, 카이포시스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허리는 전만, 그리고 흉추는 후만, 이렇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의 허리의 C자가 가장 바른 허리의 만곡의 상태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해부학적으로는 이것을 각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맨 위에 있는 요추의 1번 추체의 수평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요추 5번 추체의 수평선의 교차 각을 구해서 요추의 전만 각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골 베이스, 천골 윗부분의 기저부의 수평각과 그리고 지면의 수평 교차각을 구해서 이 교차각을 통해서 요추의 전망각을 우리가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적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5도에서 40도 내외로 일반적인 정상적인 요추의 각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도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더욱더 궁극적인 사실은 요추의 C자 곡선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각도보다도 더 중요하겠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이며 기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허리의 C자 만곡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은 허리를 위로 잡아 당겨주는 그러한 상승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리가 앞으로 살짝 곡선이 있다는 것은 허리를 위로 당기고 있는 그 작용인 상태가 바로 허리의 C자 만곡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쭉 기지개를 피시죠.
기지개를 펴실 때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밀면서 우리가 기지개를 펴시죠. 이런 것은 허리를 앞으로 쭉 밀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구조가 위로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그러한 위로 잡아당겨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기지개를 필 때 허리를 앞으로 쭉 밀면서 이렇게 몸을 끌어당깁니다. 네. 허리가 앞으로 들어갈 때에 상승하는 그 기능을 우리는 일상생활, 우리의 어떠한 본능적인 습관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리가 위로 당겨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일단 우리는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위로 당겨져야지만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위로 당겨지는 이러한 상승하는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서 있고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리가 상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허리의 곡선이 망가진다는 것은 바로 허리가 위로 당겨지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가장 쉽고 가장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의 십자의 만곡이 훼손되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뒤로 밀려 나와서 일자 형태의 허리, 또는 더 심해서 허리가 아예 더 뒤로 밀려 나와서 극돌기가 허리에 있는 이 뼈가 수북하게 근육 밖으로 드러나는 역십자의 그러한 허리의 만곡, 반대의 십자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허리가 앞으로 너무 앞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과정만, 이런 상태 모두 결론은 허리가 위로 당겨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허리가 뒤로 밀려 나오든 허리가 앞으로 많이 들어가든 결국 허리는 위로 잡아 당겨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은 바로 골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골반이 허리가 위로 쭉 당겨질 때 이 묵직한 골반은 허리가 위로 쭉 당겨지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허리가 위로 잡아당겨지지 못하면 이 골반은 그대로 밑으로 눌려서 골반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반의 안정은 바로 허리의 곡선, 허리 곡선에서 허리의 C자 곡선에서 발휘되는 이 허리의 상승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내 몸을 통해서 체감할 때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내가 허리로 인해서 밑으로 내려간 골반을 나는 정말 쉽게 여실히 나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게 되면은 이 엉덩이 밑에 있는 좌골 근처로 우리가 앉게 됩니다. 네. 이 밑에 있는 이 좌골이죠. 이 좌골. 네. 이 좌골 근처로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이 지면에 이 좌골이 닿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좌골이 올라갔을 때는 엉덩이에 있는 이 근육, 여러 근육 또 엉덩이 밑에 있는 이 엉덩이 밑, 기저부, 펠빅 플로어, 그래서 엉덩이 밑에 있는 이 기저부의 모든 근육이 이 골반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근육이 먼저 의자에 이렇게 닿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 좌골이라는 이 뼈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앉는 자세가 자유롭습니다. 어떻게 앉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아마도 잘 안 들 겁니다. 그냥 뭐 이럴 때는 이런 자세, 또 이럴 때는 이런 자세를 그 필요한 상황에 맞게 내가 알아서 취하는 아주 그냥 내추럴한 그런 뭐 앉아있는 그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허리의 변형으로 인해서 허리가 상승하지 못할 때 골반이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골반이 내려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불편하지만 내가 이렇게 골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내가 왜곡된 자세지만 어떠한 이렇게라도 취하려고 할 겁니다. 예, 골반을 보호하려고 내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앉아있을 때는 내가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골반이 지면 바닥에 딱 고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에 느껴지지 않았던 엉덩이 및 이 좌골뼈가 내가 앉아있을 때 느껴진단 말이죠. 왜? 근육보다도 근육이 먼저 쿠션을 주지 않고 내려간 이 좌골뼈가 밑바닥에 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어떤 우리 질문이 생길까요? 왜 앉아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베이지? 왜 의자에 앉아있을 때 왜 불편하지? 왜 이 뼈가 걸리걸리하지? 이러한 생각이 생기겠죠. 네. 자, 이러한 생각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앉아야지 내 몸에 편할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겠죠. 네, 당연히. 이전에는 그냥 앉던 게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앉아야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을 포지션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네. 포지션 갈등이라고 저는 명명합니다. 왜? 예전에는 자세에 대한 갈등이 없었죠. 지금은 자세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왜? 불편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포지션의 갈등은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나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떠한 포지션의 갈등이 생기느냐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면에 있는 모습입니다. 골반, 허리. 자, 우리가 의자에 앉게 되면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게 되겠죠. 의자에 이렇게 앉게 되겠죠. 여기 다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 등받이가 뭐 있는 의자라고 칩시다. 의자에 지면을 놓고 이렇게 앉게 될 때 지면을 대고 앉게 될 의자를 좀 크게 그릴게요. 설명상 의자를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게 될 때 나는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근육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가 지면에 직접적으로 이 좌골이 맞닿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포지션의 갈등을 느끼냐면 이 좌골이라는 이 중심부에 대한 이 포지션의 갈등. 네, 이걸 1번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좌골 앞에 있는 공간에 대한 포지션의 갈등. 또 좌골 뒤에 대한 포지션의 갈등. 이러한 세 가지의 공간에 대한 포지션의 갈등이 생깁니다. 즉, 내가 여기가 이렇게 베기는데, 이 베기는 걸 피해서 골반을 약간 앞으로 굴려서, 앞으로 기울여져서 이 앞쪽으로 앉을까? 라는 생각. 아니면 내가 여기가 이제 좌골이 베기니까 내가 골반을 뒤로 기울어서 이 뒤쪽으로 앉을까? 이런 생각. 더 나아가서는 여기가 딱딱하게 베기는데 여기를 앉는 것이 왜? 중앙이니까, 중심이니까 여기로 앉는 것이 좀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바로 앉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겠죠. 포지션의 갈등입니다. 사실은 이런 갈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사실 궁극적으로는 허리가 위로 올라가는 수 있는 허리의 이상적인 곡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본질적인 답이 되겠죠. 사실은 어떻게 앉아 있는가라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구조가 바뀌어야지 기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앉을까, 뒤로 앉을까, 가운데로 앉을까 이러한 우리가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포지션의 갈등 때문에 어떻게 앉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또 요새 유튜브를 또 많이 이러한 자세 또 체형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르게 어떻게 앉는 것이 바르게 앉는 것일까라고 내가 유튜브를 검색해 보기도 사실은 하겠죠.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바르게 앉는 것을 몰라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앉지 않습니까? 예, 토실토실 좌골이 아직은 위로 올라가 있고 근육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포지션에 갈등 없이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의 구조는 골반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약간 앞으로 골반이 기본적으로 약간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인체는 앞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앞에 두고 이렇게 앉아서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주목을 하고 앞에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해부학적인 기본적인 앉는 자세는 여기 있는 좌골에 대해서 약간 이 앞쪽으로 앉아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네. 그래야지 내가 이 골반의 앞으로 약간 기울어진 이러한 골반 포지션에서는 좌골 앞쪽이 자연스럽죠. 네,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 뼈 자체로 앉아 있는 것 자체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 몸에 무리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갈등에 대한 어떠한 내 몸의 체형에 대한 일반적인 좋지는 않지만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느냐? 일반적으로 허리가 과도하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간 과전만인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골반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경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은 불편하긴 하지만 앉은 자세가 뭐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견디고 버팁니다. 반대로 허리가 뒤로 밀려나가서 일자 내지는 역시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 앞쪽으로 앉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앞쪽으로 앉으려면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허리가 같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미 허리가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앉는 자세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를 이렇게 하다가도 금방 못합니다. 금방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골반 뒤쪽의 공간을 선택해서 많이 앉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약간 엉덩이를 아랫배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 이런 자세로 바닥에 앉게 되는 것이죠. 바닥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저렇게 앉느냐? 왜 저렇게 앉느냐? 저 사람이 불편하다 그러는데 왜 저렇게 앉느냐? 왜 저렇게 보기 싫게 앉느냐라는 것은 뭐 보기 싫게 앉고 싶겠습니까? 그러한 자세로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러한 우리가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해를 우리가 해볼만 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허리의 C자 곡선은 이러한 구조와 패턴을 갖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예전과는 달리 앉아있을 때 엉덩이 밑이 이렇게 베기고 엉덩이 밑에 있는 이 뼈가 나한테 이렇게 느껴지고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허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허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리 곡선이 지금 훼손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은 사실은 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CF가 있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라는 그런 어떠한 전자제품 CF가 있었습니다. 이 CF를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30대 후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우리의 골반도 허리하기 나름입니다.
허리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오래 앉는 자세는 사실 좋지는 않겠죠. 좋지는 않겠죠. 또 그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허리를 굳어지게 하는 것은 허리의 곡선을 해치는 그 결과를 갖게 됩니다. 또 이미 내가 골반이 많이 주저앉아서 앉는 자세가 불편하다고 하면 내가 허리의 십자 곡선이 많이 훼손됐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실 수 충분히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리의 곡선을 안정시키는 이 뒤쪽에 있는 요방형근, 이 앞쪽에 있는 장요근, 이 근육들을 아주 차분하게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또 궁극적으로 우리 프레시소 기법에서 얘기하는 척추의 상승력을 통해서 허리가 궁극적인 상승하는 기능을 아주 활발하게 회복하는 것이 주요한 회복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내 자신도 그렇지만은 내 가족, 내 아내가 만약에 이렇게 앉는 게 불편하다, 아니면 내 자녀가 앉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뒤로 앉거나 너무 앞으로 앉거나 하는 이렇게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시면 너 똑바로 앉아야 돼. 내가 어디 무슨 영상에서 봤더니 이 뼈 중심으로 앉아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사실은 적지 않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를 자세를 이해하는 것은 먼저 자세가 갖고 있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공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가 저런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면 잔소리하기 전에 허리의 곡선이 망가졌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해부터 하십시오. 네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도 좋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허리의 십자 곡선에 갖고 있는 상승의 기능, 그리고 우리가 앉은 자세에서 나타나는 포지션의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설명 드렸습니다.